자, 반갑습니다. 스티비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봐야 될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경기가 4경기가 있고, 동아시아 리그 1경기가 있고, 총 5경기 준비했고요.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진짜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그리고 조합으로 어떻게 좀 선물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부산 KCC 대 서울 삼성. 이 경기 사실 조금 저는 어렵다고 조금 보는 이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 이유는 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산 KCC부터 볼게요. 부산 KCC는 지금 이제 부진했던 그런 경기력을 조금 만회하면서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6연승을 또 달리고 있고, 지금 이제 홈구장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달아 이제 일정이 홈구장이죠. 홈구장에서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연승이고 지금 보면은 직전 경기 KT의 경기에서 94대 87로 달리는 경기를 제가 이날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도 달리는 경기를 해서 점수가 꽤 많이 나왔죠. 이날 뭐 션롱이 20득점, 에르난데스 18득점, 나바로 17득점, 허웅이 12득점, 김동현이 11득점, 좀 두 자릿수 득점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서울 삼성 보면은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90대 82. 이것도 사실 서울 삼성이 조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서울 삼성이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얘네들 후반 가면은 좀 집중력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직전 경기들 아쉽게 진 경기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이제 4쿼터 이때 후반 가서 집중력 이제 때문에 조금 얘네들이 좀 아쉬운 경기를 많이 펼쳤는데, 이때는 뭐 또 이제 니콜슨도 굳건하게 해주고 있죠. 서울 삼성은 니콜슨이 26득점, 그리고 이날은 또 이관희가 좀 해줬네요. 이관희가 16득점, 한호빈이 11득점. 자, 이제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양궁 농구를 좀 추구하죠. 그러다 3점이 안 터지면은 조금 어려운 팀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경기 좀 변수를 보는 게 뭐냐면은, 자, 오늘 뭐 당연히 전력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력적이나 경기 흐름이나 팀 분위기 쪽으로 보면은 부산 KCC를 보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또 다른 또 생각이 뭐냐면은, 부산 KCC가 지금 보면은 경기 일정이 조금 빡빡해요. 빡빡하고, 그리고 보면은 부산 KCC가 다 달리는 경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기 누구야? 장재석이랑 그 다음에 저기가 없죠. 최준용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비적인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는 계속 경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6경기 보면은 거의 이제 80득점, 평균이 거의 80득점이에요. 85득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득점인데, 이 국내 경기에서 이 정도 득점이면은 달리는 경기를 계속 해왔다. 이런 면에서 KCC가 오늘 조금 살짝 불안한 거는 뭐냐면은 체력적인 면에서 살짝 조금 아쉬운 그런 경기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불안한 거는 뭐냐면은 KCC 선수들이 너무 다 잘해요. 너무 다 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보는 게, 항상 이제 팀 선수들이 잘할 수는 없어요. 항상 잘할 수는 없고, 오늘 아무래도 좀 체력이 많이 부딪히는 그런 KCC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KCC가 좋아 보이기는 하나 나는 좀 살짝 불안합니다. 예, 지금 경기 일정을 보면은 직전 경기 21일이었고 또 20일, 18일, 그리고 직전 경기 14일 좀 약간 빡빡하죠. 그리고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 달리는 경기들도 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삼성도 뭐 KCC보다는 일정이 빡빡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얘네도 지금 이게 서울 삼성이 지금 어떤 그 경기 흐름이 가냐면은, 안양 정관장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얘네들
원정 경기 얘네들 일정 길어지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서울 삼성도 아무래도 오늘 좀 그런 양상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치만은 저는 서울 삼성이 오늘 조금 부산 KCC가 체력적으로 경기력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 그래도 충분히 조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서울 삼성이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보면은 오늘 서울 삼성이 아무래도 조금 추구하는 양궁농구, 그 양궁농구가 그 즉 뭐냐, 이제 외곽에서 터지는 3점 슛이 조금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조금 승패는 어려워요. 저는 또 어렵고, 이제 두 팀 다 체력적인 면이나 수비적인 면에서는 조금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사실 오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 조금 배당 욕심 낸다고 하면은 서울 삼성 역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일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이제 나는 승패 라인을 가고 싶은데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프렌까지도 봐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우리은행 대 이제 삼성생명이죠. 우리은행 삼성생명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하나은행 원정 경기에서 61대 53으로 조금 아쉬운 패배를 했죠. 이때 좀 잘 비비기는 했는데 이날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김단비 선수가 좀 발목에 조금 부상이 있었어요.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그 여파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날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우리은행은 이제 김단비 위주의 경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받쳐줬던 게 이명환 선수였는데 이명환 선수의 좀 부진도 있었어요. 이날 이명환 선수의 부진도 있어서 아무래도 김단비 선수가 조금 제가 발목 접지르는 걸 봤거든요. 경기를 할 때. 이때 그 여파가 조금 있어서 김단비 선수의 좀 경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명환도 덩달아 조금 좀 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 볼게요.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신한은행, 이때는 제가 삼성생명 승을 봤었어요. 승을 봤지만 조금 힘겹게 이기는 좀 아쉬운 그런 경기력이었지만은 이날 79대 74로 조금 어떻게 보면 꾸역승을 했죠. 꾸역승을 제가 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초반에는 좀 얘네들이 3점이 많이 안 터지는 그런 좀 3점에 너무 취약한 팀인데 3점 슛을 좀 많이 던지더라고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점 슛이 안 들어가면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턴을 많이 이제 신한은행한테 졌기 때문에 초반에 좀 경기가 많이 안 풀렸었어요. 안 풀렸었는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이제 조금 이해란이 조금 살아나면서 이해란이 뭐 3점슛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필드골이나 이런 뭐 돌파해서 넣는 그런 골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이해란이 터지고 그 다음에 기마름이 마지막에 또 3점슛이 또 터졌죠. 이런 거에서 삼성생명이 조금 꾸역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는 사실 우리은행이 홈이기도 하고 이런 이점도 있지만은 오늘 김단비의 약간 조금 컨디션이 조금 걱정돼요. 컨디션이 걱정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목 부상 의심도 조금 있고 이때 보니까 좀 발목에 약간 조금 불편함을 좀 느끼는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오늘 김단비가 아무래도 나오더라도 직전 경기처럼 조금 부진한 경기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삼성생명이 저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또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해란이 아무래도 좀 가능할수록 경험치를 많이 쌓다 보니까 경기력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날 김아름의 또 3점 슛이 이제 9번을 시도했지만은 4번이 터졌잖아요. 이게 다 후반전에 터졌어요. 이런 면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오늘 아무래도 우리은행보다는 조금 이해란이랑 김아름 필두로 이 삼성생명이 조금 승리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걱정인 거는 삼성생명이 아무래도 그 직전 경기 신한은행이랑
이날도 좀 달리는 경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연장력도 갖고, 그리고 체력적인 면이나, 또 김단비가 또 부진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비적인 경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조금 주고받는 그런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언더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오바를 보고, 그리고 삼성생명 역배의 프랭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한번 볼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배구죠. 남자부고요. 현대캐피탈 대 우리카드 경기입니다. 자,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홈 경기였죠. 이날 OK저축은행 상대로 3대0 셧아웃을 냈습니다. 이날 레오가 19득점, 허수봉이 16득점, 신호진이 13득점. 근데 이제 현대캐피탈의 지금 가장 호재는 이제 황승빈이 돌아오면서, 황승빈이 처음에는 살짝 뭐 경기의 감을 못 찾는 그런 면이 보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찾으면서 존재감을 이제 확실히 살리는 그런 이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카드를 보면은,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 손보 상대로 홈에서 아쉬운 패배를 했죠. 이때 뭐 사실 손보가 1세트도 주지 않을 만큼의 경기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세트 때 손보가 이제 15대 9 세트 이제 그걸 가져갔잖아요. 이때 주전 선수를 다 빼더라고요. 주전 선수를 다 빼면서 이제 좀 약간 시험을 하는 그런 좀 경기였었던 것 같아. 근데 이때 우리 카드가 이제 좀 아쉬웠죠. 우리 카드가 좀 아쉬웠던 이유는 조금 해줄 수 있을 때 조금 못 해줬고, 그리고 조금 해줘야 될 때 아라우조가 범실이 좀 심했고, 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공격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고, 현대캐피탈은 사실 지금 뭐 경기력이, 제가 전에 이제 뭐 대한항공 그 셧다운한 경기를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들이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때 살짝 조금 레오가 조금 불편해 보여서 이분을 강퇴할게요. 자, 뭐 분석은 뭐 흐름이 끊겼는데 그냥 마저 할게요. 자, 이때 레오가 사실 조금 부진했었어요. 레오가 좀 부진했는데 이때 그냥 레오가 조금 불편해 보였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뭐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캐피탈이 조금 경기력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카드의 경기력이 저는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또 오늘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현대캐피탈이 또 오늘 또 날이잖아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이 충분히 이겨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승, 마인까지도 보고, 언오버는 사실 어려운데 이 경기도 아무래도 현대캐피탈이 조금 셧아웃 경기를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여자부죠. 여자부 흥국생명 대 IBK 기업은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생명 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1 세트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뭐 사실 이제 흥국생명이 조금 뭐 잘했다기보다는 좀 페퍼가 좀 못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베카가 19득점을 했고, 김다은이 14득점, 이다연이 13득점. 흥국생명이 조금 경기력이 올라오는 듯 싶으나 지금 조금 약간 저조한 면을 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흥국생명을 조금 이제 그런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범실이 좀 적다. 범실이 좀 적은 면에서 흥국생명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현대건설 상대로 조금 뭐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진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접전을 갔잖아요. 접전을 간 이유가 이날 뭐 IBK가 사실 뭐 잘했다는 경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그 카리가 좀 무릎 통증을 느끼면서 중간에 좀 빠졌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현대건설이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선수가 빠지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공격 패턴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어버버 하면서 조금 IBK한테 흐름을 주다가도 마지막에 그래도 흐름을 좀 찾아가면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때 IBK 그 경기를 보면은 1세트만 봐도 얘네들이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뭐 리시브도 안 됐고 수비도 안 됐고 합도 좀 안 맞았고 제가 봤을 땐 좀 그렇게 보이는 IBK였습니다. 근데 이 IBK가 조금 더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날 빅토리아가 40득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빅토리아 쪽으로 많이 이제 조금 몰렸죠, 공격이. 왜냐면은 이때 육서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빅토리아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빅토리아가 이때 보면은 공격 시도를 95번이나 했습니다. 이거는 빅토리아의 체력적인 면에서 오늘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직전 경기 5세트도 갔었고, 좀 많이 쉬지도 못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흥국생명이 오늘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경기력 차이에서는 크게 뭐 두 팀이 차이가 없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흥국생명이 이제 범실에서는 이제 IBK보다는 조금 더 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빅토리아가 과연 이때 이제 그 95번의 공격 시도를 할 정도면은 진짜 많이 뛴 거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빅토리아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흥국생명 역배도 보이는 경기고, 그 다음에 프랭까지도 보고, 이 경기 근데 좀 어느 반에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빅토리아가 안 되면은 육수형이 또 해줘야 되는데, 육수형이 아무래도 조금 오늘도 부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조금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동아시아 슈퍼리그인데요. 이 경기는 뭐 사실 뭐 타이베프 대 서울 SK인데, 이 경기는 타이베프에 대한 사실 그런 뭐 조금 팀적의 그런 정보력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안 갖고 가려고 했는데 왜 갖고 가냐면은, 자, 이 경기를 한번 볼게요. 자, 타이베프는 현재 2승을 이제 하면서 지금 팀 그 A그룹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SK 제가 직전 경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츠노미야랑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서울 SK가 10월달에 우츠노미야랑 1차전을 원정 경기에서 치렀었고, 그 다음 2차전이 이제 홈경기에서도 2차전을 치렀잖아요. 이제 서울 SK가 우츠노미야한테 졌던 이유는 10월달에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서 이때 좀 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매치 했을 때는 이제 서울이 홈에서 충분히 지금 경기력을 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원희가 좀 많이 중요했습니다. 원희가 아무래도 조금 비중이 커요, 이 팀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직전 경기 그 서울 삼성이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서울 SK에서 원희가 좀 많이 지쳐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또 보였고, 아니나 다를까 직전 경기 보면은 울산 모비스한테 지금 아쉬운 패배도 아니에요. 조금 대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죠. 74대 87. 이때 보면은 사실 원희가 크게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좀 원희가 많이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원희가 거의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오늘 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 또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이베프를 보니까 여기에 또 그 리바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모마에 선수라는 또 이 선수도 있고, 고렌트라는 선수도 있고, 이 선수들 보니까 리바운드 평균이 거의 8번을 잡을 수 있는 평균 그런 리바운드를 또 잡을 수도 있고, 리치도 보니까 원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원희가 아무래도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득점에서도 고렌트라는 선수가 또 있더라고요. 타이베프 보니까 이 선수가 평균 득점이 거의 26점이에요. 득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선수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원희의 또 이런 그런 컨디션이 많이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보니까 원희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오늘 또 원정 경기다 보니까 원희의 컨디션이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 SK를 볼 수 있는 경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베프 승을 보고 마인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서 마인까지도 보고, 서울 SK가 아무래도 득점력이 좀 떨어지다 보면은 이 경기는 타이베프 쪽으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고득점보다는 저득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